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일본 차에 대한 영상인데요. 도요타 차량에 관한 영상입니다. 차량을 두 개를 볼 건데요. 도요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인 캠리랑 라브4를 볼 거고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도요타 차량들이, 일본 차량들이 세계 시장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좀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분들은 반일 운동이니 그 불매 운동이니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가격이랑 옵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런지 한번 제가 차를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옵션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가성비 있는 차량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차량은 도요타 캠리 2.5 XLE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8년식이고요. 99,000km 탔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아니 10만 킬로 정도, 죄송합니다. 10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네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전에 그 프리우스 얘기할 때,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15년 된 프리우스가 뉴욕에서 택시로 아직도 현역인데 무슨 20만 킬로 탄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라는 댓글 다시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 얘기는 아마 20만 이상 더 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시겠죠? 근데 제 말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일본 차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30만, 40만 또 거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10만 킬로 정도 된 거를 좀 가성비 있게 좀 저렴하게 업어와서 잘 타시다가 혹시 배터리 계열 쪽에 어떤 고장이나 아니면 전기 배터리 교체 비용이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한 20만쯤 됐을 때 되파시면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프리우스의 수명이 20만 킬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가 문제가 없고 본인이 만족하신다면 배터리 교체 필요하면 배터리 교체하시고, 그럼 이제 새 차처럼 쭉 타시면 되는 거죠.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아마 한 3,400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번에 아이오닉 영상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제 전기차 타보지도 않았으면 말도 꺼내지 마라, 본인이 테슬라를 몇 년 탔는데 안 타봤으면 말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 얘기의 요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나 아이오닉 같은 차가 얼마나 출력이 좋고 조용하고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차가 얼마나 좋은데, 제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이 번거롭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가끔 보는 아는 분이 그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차는 좋은데 이게 충전이 좀 번거로워서 좀 불편하다 소리를 가끔 합니다. 그분은 이제 가까운 시내 주행할 때만 좀 타고 다니고, 지방 가실 때는 그냥 좀 멀리 가거나 지방 가실 때는 그냥 KTX 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번거로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기차가 아직은 발전 중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아직 좀 높고 좀 비싸고, 배터리 효율이 점차 발전해 나갈 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가성비가 좀 좋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테슬라나 아이오닉이 얼마나 좋은 차인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머리가 달린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지금 제 얘기 요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아마 대부분의 제 영상들의 포인트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물론 가성비는 상대적인 거죠. 누구한테는 300만원짜리 중고 아반떼 HD가 완전 개꿀 가성비일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중고 시세가 8,000 넘게 하는 BMW M5가 가성비 좋은 차일 수도 있어요. 신차가 6천만원 가까이 하는 아이오닉 5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매하셔서 잘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돈이 많으신가 보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개꿀 가격에 중고로 구매해서 잘 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아이오닉 5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신차 주고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조금 메리트 있게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중고로 구매해서 살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 지금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계속해서 이제 차를 한번 보시죠.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볼까요? 소유자 변경에서 1회 내차 피해 금액은 100만원, 50만원, 이건 타차 가해 금액이네요. 짜잘하게 있는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보시면 왼쪽 뒤에 도어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지금 오늘 차 몇 대 더 보여드릴 건데 그 차들 모두 다 1인 신조 뼈다구 이상 없는 차들입니다. 이 차가 지금 신차가로 치면 꽤 되지만 지금 한 2,300만원 정도 감가를 맞아서 이 정도 된 건데 6년 됐고 10만 킬로면 제 기준에는 그냥 거의 새 차나 다름없거든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저도 진짜 꼭 타보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제 운전 성향이 워낙 약간 할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차가 좀 내구성도 좋고 장구장도 없고 그래서 타보고 싶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조금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내에 좀 인테리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고 옵션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요타 캠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그 새 버전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차도 거의 신형인데,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도 없고요, 통풍 시트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상 열선 핸들이나 통풍 시트가 없으면 조금 선호도가 좀 낮겠죠. 이게 비교적 요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이 연식의 18년도쯤에 나온 비슷하게 나온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옵션도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수입차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일본 차를 타시지는 않잖아요. 특히 도요타 차를, 왜냐면 좀 수입차 탄다라고 좀 뽀대 좀 나고 싶으면 차라리 렉서스를 가지. 그 도요타가 좀 그 현대 기아차와 렉서스와 그 사이에 어느 중간 지점 어느 부분에 조금 애매하게 좀 포지션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요타의 이 캠리 하이브리드에 관한 확실한 이 호가 있어서 이 차를 꼭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차보다는 이런 이 정도 감가 맞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오래오래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도 좀 보시면 이것도 캠리 하이브리드인데요. 조금 더 극강의 가성비, 난 어차피 옵션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애초에 관심이 없고, 정말 그냥 이 차의 내구성과 이 하이브리드의 이 성능, 요것만 보고 구매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차를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식은 14년, 그러니까 10년 됐고 키로수는 똑같이 10만인데 10년에 10만 키로 탄 거니까 그냥 앞으로 더 오래 탈 수 있고 그냥 쌩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은 1195만원. 상대적으로서는 좀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엉뜨 앞좌석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옵션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부는 확실히 조금 올드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타보고 싶은 게 이 차량인데요.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캠리인데 가솔린이고요. 2500cc입니다. 뭐 14년식에 10년 됐고 이것도 한 95,000, 한 10만 킬로 정도 탔는데 제 기준엔 이 차도 거의 아직 엄청 쌩쌩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차라면 10년 됐지만 앞으로도 20년은 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잠깐 뭐 마주 지나가듯이 스쳐갔던 분 중에 일본 분이 계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교포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하게 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BMW 520D를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한 20만 킬로 탄 거를 업어와서 지금 잘 타고 다닌다고 그 소리를 듣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키로수가 너무 많나요? 그랬더니 아니 키로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너무 싼데요?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0만 킬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뭐 물론 케바케긴 하겠지만 그만큼 일본 차들의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고 오래오래 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차는 디자인적으로 뭐 대단할 건 없지만 뭐 저는 그렇게 뭐 그냥 깔끔하고 그냥 단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20D가 너무 멀쩡해서 520D가 망가지고 나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열선 핸들이 없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엉뜨 정도만 있는 그 정도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1280만 원 정도면은 내가 뭐 수입차가 꼭 타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이 도요타의 내구성과 뭐 이런 거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차를 구매하시면 좀 가성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가 이제 국산차가 워낙 또 가성비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랜저 H라든지 뭐 LF 소나타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차도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이제 라브4인데요. 17년식에 36,000km 탔습니다. 이 라브4는 구형이고요. 신형은 제가 바로 또 다음 차량으로 보여드릴 건데 한 7년 정도 탔고 36,000km면 그냥 1년에 5,000km 정도 탄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데 이 차가 라브4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차 중에 하나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좀 인기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옵션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옵션은 마찬가지로 열선 핸들이 없고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열선 핸들이랑 통풍 시트가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외국에 비해 꽤 큰 것 같아요. 가격은 2,450만 원이고요. 뭐 가성비는 상대적이긴 한데 보기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차는 신형입니다. 라브4 5세대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가솔린이었습니다. 2500cc.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22년식에 9,600km, 만 킬로 탔으면은 그냥 2년 됐고 만 킬로 탔으면 완전 새 차죠, 그냥. 그래서 가격은 3,990만 원. 옵션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차는 과연 옵션이 어떨지. 일단 시트도 좀 밝고 그나마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좀 있죠. 과연 열선 핸들이 있네요. 열선 핸들이 들어오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옵션이 꽤 좋습니다. 통풍 시트도 있네요. 이 정도면 이제 국산차와 옵션으로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옵션이 되는데 문제는 또 가격이네요. 이 차량이 신차가가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하는데 하이브리드잖아요. 만약에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가 신차가가 한 3,000에서 4,000 정도 할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더 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 차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을 거긴 한데, 이게 투싼 하이브리드를 사던가 아니면은 수입차를 갈 거면, 그러니까 그 일본차 하이브리드로 갈 거면 렉서스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에 도요타가 사이에 껴가지고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도 나는 이 라브4의 매력이 확실히 있어서 이 차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차보다는 뭐 그래도 감가를 조금 맞은 이 정도 차, 이 정도 금액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 차는 지금 4휠이거든요. 4륜인데 이거는 그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이미 한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으니까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런 차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 원래 짧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어찌됐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